네, 조금 전에 우리 첫 시간에 나눴던 게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뭐 불을 지필 줄을 몰랐습니다. 얼마나 다 같이 느끼고 있는, 네, 저도 이런 얘기 할 때는 마음이 울컥거려요, 진짜. 왜 우리 이러지? 행복을 원하면서 왜 이러지? 라는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반응을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우리가 정말 될 수 있겠다.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나왔던 얘기 중에 어떻게 그런 무시를 안 하고 살 수 있죠? 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저 어떤 사람들은 계속 나를 무시하는 그 무시를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제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를 그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거 나도 그렇게 하고 있어. 내가 하는 건 잘 못 느껴요, 내가. 내가 하는 무시를 내가 느끼지는 못하지. 아픔을. 남이 하는 무시를 내가 아픔을 느끼는 거지, 내가 하는 무시를 내가 아픔을 못 느끼기 때문에 내 무시의 태도들은 잘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럴 때는 항상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자, 저는 어떻게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사는 방법을 터득해 나가고 있냐면요. 제가 인성에 대한 연구를 해서 현재 우리나라 그 인성교육법이 통과됐잖아요. 그 인성교육법이 통과되고 그걸 관리를 어디서 하냐면 국회 정병국 의원이 총괄 하고 있어요. 원래 국회의장이 이 법안을 통과시켰거든요. 그리고 국회의장 밑에 이제 그 정병국 의원이 이걸 총책임을 맡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 우리나라에서 총 100인을 뽑아가지고 인성교육 자문위원단을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거기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인성교육에 대한 방향 또는 인성을 어떻게 개발시키지 하는 거에 대한 연구를 좀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개발된 게 인지인성이라는 걸 개발했어요. 인지인성이란 뭐냐? 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요. 바로 이 인지인성이 사람의 생각을 바꿔주는 겁니다. 자, 인지라는 말은 인지를 해야 내 인성이 바뀐다는 말이거든요. 자,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여직원 하나가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회사가 너무 분위기가 좋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한 6개월쯤 지났는데 갑자기 사장이 막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시키고, 예, 이해가 안 될 만한 이 대우,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무 심하게 나를 무시하고 막 까발리고 막 이런 상황을 겪은 거죠. 자,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견디겠어요? 아무리 얼굴 많이 줘도. 3개월 지나니까 이제 거의 분노 폭발 직전에 이르러서 이제 나도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분이 났냐면 복수심이 생긴 거예요. 나가더라도 뭔가 하나 부숴놓고 나가고 싶은. 그래가지고 이제 뭘 불쑥 하다가 사장이 아주 이 외환용처럼 여기는 노트북을, 맞아, 저 포맷을 해버려 나간다고. 컴퓨터 켜놓고 이제 들어가지고 화면을 딱 띄우는데 보니까 갑자기 메모장 하나 뜨잖아, 이렇게 보통. 뜨면 내 이름이 딱 보이는 거야, 얼른. 그게 뭐야? 메모장을 클릭해가지고 봤더니 거기 뭐가 나와 있냐면 사장이 외국으로 이민 갈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를 누군가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고르다가 이 친구를 고른 거야. 그런데 사람 속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3개월을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었던 거야. 테스트 방법까지 나와 있는 거야. 그 분노가 그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창피, 부끄러움, 그죠? 너 왜 내가 그걸 인지를 못했지? 왜 인지를 못했지? 인지를 했더라면 나는 아마 한 달 만에 테스트가 끝났을 거야. 우리 이런 일 얼마나 많아요. 우리 엄마 아빠 이해 못했다가 나이 들어서 엄마 아빠 되고 나서 그때 인지되죠? 그래갖고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이제 종교인들 어때요? 고난을 받고 있다가 신한테 원망하고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전화 이복이 되면 그때서야 신의 뜻을 내가 인지 않았다고 요따위 소리 하잖아요. 네. 그때 인지하지. 그러면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힘들지도 않고.
고통 속에서도 신에 대한 희망을 더 찾을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인지가 어떻게 내 인생을 순식간에 바꾸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자, 여러분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막 싸우는 모습 보죠? 기분 좋아요, 나빠요? 시작. 나쁘죠. 예. 오늘 이후로부터 갑자기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네, 정말요. 앞으로 국회의원 싸우는 거 보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저는 국회의원들이 싸울 때마다 야당, 여당으로 나눠서 싸우는데 항상 싸울 때마다 중요한 게 하나씩 드러나. 전두환의 5천억이 드러나고 노태우의 500억이 드러나고 네, 막 비자금들이 막 드러나. 둘이 안 싸우고 그러면 그렇게 잘 하기 바래요? 아니죠. 네. 언젠가 한번 국회의원들 싸우는데 그 미디어법 통과될 때 저는 솔직히 잘 몰랐어요. 왜 미디어법 꼭 싸우지? 그냥 통과하면 되지. 하도 싸우길래 파고 들어가서 좀 봤더니 와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법이더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뭔가 싸운다라는 거는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흑막이 있다는 거예요. 예, 보통 두 사람 사랑하는 사람 싸우면은 그때서 밖으로 드러나는데 그때 다 두 사람의 갈등이 그때서 드러나. 싸우지 않으면 안 드러납니다. 도둑들이 꼭 싸우다가 잡히는 게 둘이 싸우다 잡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 마약단 있잖아요. 마약단, 깡패단. 대부분 다 스스로들을 자기들이 스스로 싸우고 다 드러내요. 지들끼리 고발은 또 왜 해? 네 분이잖아, 네 분이라고. 로마는 왜 망하는데? 네, 다 네 분이라니까. 여러분, 뭔가가 문제가 드러나면 저는 기대를 합니다. 아, 뭐가 나올까, 이번에? 야, 뭐가 나올까? 국회의원들 싸우면 내가 관심을 못 가졌던 이유 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예, 그리고 찾아보면, 싸울 만한 이유가 있는 거지. 그때 나는 대응 방안을 정할 수 있다. 나로 하여금 인지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뭐예요? 바로 갈등이에요. 갈등이 있는 것은 꼭 나의 인지를 필요로 하는 것들이죠. 자, 또 하나의 사례를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국회의원들 싸우면 궁금해지겠죠? 뭐가 있으려나? 네. 복지사 한 사람이 어떤 구의 복지관에 취직을 했는데 복지관이 너무 어려워서 월급을 못 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는 마침 돈도 좀 여유가 있고 그래서 그냥 월급 안 받는다고 해서 처리를 했어. 그랬더니 막 그 월급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 막 나눠주니까 주민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지. 그래서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막 그냥 영웅처럼 너무 멋진 복지사 이렇게 이제 칭찬을 받았는데 여기까지 좋았어. 근데 이 소문이 이제 그 옆집 복지관으로 넘어갔네. 자, 옆집 복지관 넘어가면 누가 괴로워? 복지사 괴로운 거야. 아, 저 사람 저쪽 복지관이 이러는데 우리 복지사는 뭐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막 흘러나오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이 비교당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어찌 보면 무시가 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근데 A 복지사는 더 난감한 거야. 내가 좋은 일 했잖아. 좋은 일 하고 지금 B 복지사한테 좀 또 다른 복지사들이 너 그렇게 하는 게 너는 좋지만 우리한테는 뭐야 이게. 꼭 그렇게 해야 돼? 하면서 이런 막 비난의 목소리가 이제 흘러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금 갈등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였을까요? A 복지사의 문제일까요? B 복지사의 문제일까요? 시작. B. 네, 이제 여기서 우리의 인지의 이제 상황을 검토할 수 있어요. 최소한 잘 보세요. A 복지사가 인지를 잘 했다면 B 복지사를 인지를 했더라면 내가 괜히 안 받고 괜히 이 소리가 나올 수 그 정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보통 어디 가도 그래요. 내가 좋은 일 한답시고 내가 하다가 옆에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더냐. 그걸 생각했더라면 판단이 자 지금 첫 번째 판단은 내가 복지관이 어려우니까 내가 월급을 안 받았어. 근데 비복지사를 생각했더라면 그때 판단은 어떻게 됐을까요? 받아서 내가 주면 되지 모르게. 전혀 비복지관의 문제가 안 됐지. 인지의 깊이의 문제. 인지의 깊이의 범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지의 3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자기 A 복지관이 어려웠죠. 그래서 내 급여라도 줘서 살리고자 한 마음이었으니까 좋은 마음이었어요. 근데 B 복지관을 생각을 못했던 거지. 인지를 못한 거지. 인지했더라면 나는 태도를 바꿀 수 있었고
내가 급여를 받았다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도왔더라면 더 명예가 더 올라가죠. 인지를 한 번 더 했을 때. 네. 한 번 더 했을 때 말이에요. 자, 3단계 인지로 가볼까요? 어차피 자기 복지관이 어려운 거였어. 그럼 이 복지관을 더 잘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A 복지관과 B 복지관은 동류고 이 둘을 관리하는 곳은 구청이나 관리기관이 있단 말이에요. 예산을 주는 곳이 있다. 이 사람이 B 복지관까지 생각했더라면 그렇게 하고 C 복지관, 상위 개념인 구나 시청 단위를 생각했더라면 이 사람 판단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금 이 복지관을 도와야 돼. 도는 예산은 저기서 나와. 잘만 로비하면 더 잘 나와. 그죠? 사업계획서 잘 쓰고 하면 더 잘 나오잖아요. 자, 어떻게 했을까요? 원래 그 지원을 해주는 기관을 생각을 했더라면 뭐 했을까요? 이 돈을 갖고. 그렇지. 로비를 한 6개월만 뛰었으면 아마 이 복지관 먹고 살고 넉넉하게 떡치죠. 인지의 단계가 1단계냐, 2단계냐, 3단계냐에 따라서 이렇게 감성적, 관계적 모든 것을 다 바꾸는 거예요. 이 바로 인지적 인성이라는 거죠. 자,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사례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총을 쏘다가 내 엄지손가락이 총알에 떨어져 나갔어. 일반적 반응은 오 하고 막 살려달라고 막 하는데 옆에 보니까 다리가 잘렸어. 친구가. 자, 지금 막 아파 죽겠어요 라는 지금 말이 어울려요? 예. 내 아픔은 상대적인 거예요. 나보다 아픈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아프단 말을 못하게 됐어요. 이게 바로 인간의 감성적 논리인 거예요. 인성이란 결국은 옆에 사람의 아픔을 더 인지했을 때 내가 아프단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나는 뭘 해야 돼요? 나의 아픔보단 그 사람의 아픔을 돕게 돼 있어요. 이게 기본적인 로직이에요. 이거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동물도 하는 거라고. 이걸 인지적 인성이라고. 저는 인간 이해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만 얘기할게요. 너무 많아. 이게 너무 많으니까 하나만 얘기할게요.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해요. 말로도 거칠게 하고 나한테 바가지 긁듯이 아니면 누군가가 아무튼 나를 힘들게 할 때 저는 제일 먼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픔의 상대성. 여러분들 여자분들 가운데 남편에게 잔소리 이제 하면 남편은 왜 그러는데? 막 이러잖아요. 자, 여러분이 남편에게 그 말을 할 때 남편은 그때 이제 처음 듣거나 아니면 뭐 가끔 들었겠죠. 근데 여러분은 더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지금 힘들었을까요? 여러분이 잔소리 하거나 이렇게 남을 힘들게 할 때 여러분이 힘든 상태에서 말한 걸까요? 힘이 안 든 상태에서 말한 걸까요? 그렇죠. 힘든 상태. 나는 오랫동안 힘들어 왔어. 이제 더 이상 못 참고 폭발한 단계야. 근데 들은 사람은 이제 들어. 그러면서 화는 더 내. 잘 생각해봐요. 저는 이제 연습이 좀 돼가지고 누군가가 힘든 얘기를 하면 보이지 않는 이만큼의 힘든 것을 먼저 생각하는 거야. 아이고, 저 힘든 소리 나한테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까? 저 힘든 소리를 나한테 하느라고 얼마나 힘든 거예요. 저게 여러분 남을 힘들게 하려고 하면요, 내가 먼저 힘들어야 돼. 남을 무시하려면 내가 먼저 힘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는 그 사람들이 훨씬 나보다 더 힘들다라는 고통의 상대적 비교성을 먼저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짜증나는 소리 하다가 맞아, 쟤가 더 힘들지. 쟤 지금 다리 잘렸어. 나 지금 요 손가락 하나 잘렸고 내가 왜 그러지? 하면서 벌써 그쪽에서 혹시 내가 미처 생각 못했나 보다. 너 혹시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니? 아니면 이렇게 이제 방향을 잡아가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이 화를 내는 사람이 더 힘든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에 화를 낸다라는 게, 자, 여러분 상관이 화를 낸다 칩시다. 상관이 화를 냈을 때 그 사람이 계속 화를 잘 내는 사람이야. 그 피해를 결국 누가 당해요?
아니, 단기적으로 보면 내가 당하지. 근데 그 사람 계속 화를 잘 내는 사람이야. 결국 그 사람 피해를 그 사람 자신이 당하는 거예요. 인지의 범위를 지금 나하고 상관방 사이만 인지를 하면 내가 손해지. 근데 인지를 2단계, 석 단계 넓히는 순간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야. 그렇죠. 왜? 그렇게 화내고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인정 못 받아요. 만약에 아버지가 회장이다. 이러면 그렇게 해도 이제 끄떡없이 버티겠지. 그러면 이제 뭘로 보상받느냐? 사람들이 다 싫어해. 그리고 세상에 가장 불행한 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절대 공짜 없어요. 우리의 인지의 범위를 깊게, 넓게, 세밀하게. 그러면 지금 말하는 남을 무시하는 이것도 결국은 인지였어요. 내가 지금 무시하고 있구나. 내가 무시하니까 저 사람이 아프겠구나.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을 인지하고, 내가 무시하는 걸 인지하고, 존중한 걸 인지하고, 남이 존중하는 걸 하나하나 빠짐없이 인지할 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제 영화 감독 한 사람이 제가 이제 인천교육청 영상을 촬영을 했거든요. 이렇게 찍듯이 이제 촬영을 다 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영화에 대해서 잘 아니까 한국에서 박사하고 공부하고 미국 갔다가 석사하고 한국 가서 박사까지 하고 감독인데, 자기는 영화를 딱 보는 순간 영화 속에 그냥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장르, 그 다음에 카메라의 이동 경로, 그 다음에 씬 하나하나에 대한 장면의 감독의 의도, 그 다음에 조명의 목적, 카메라 앵글의 방향을 통한 감독의 의도, 컬러에 대한 방향, 그리고 무대에 대한 크기, 주인공의 위치, 이 모든 게 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는 다 보인대. 당연히 보여야지. 그게 안 보이면 어떻게 감독이겠어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거 보이는 사람 없어요. 거의. 예, 거의 없습니다. 그냥 스토리 따라가느라 정신없다. 예. 이게 뭐예요? 그런 자동인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어느 날 자동인지가 되지 않을까요? 인간관계에서. 남의 무시, 남의 존중, 아주 작은 것까지도 자동인지가 되는 날. 그게 여러분이 행복한 때. 저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줄 경우 되게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어떤 사람이 사람들을 자꾸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자꾸 우리가 욕을 하게 돼요. 그 사람을 비난하게 된다. 근데 거기까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내 목소리가 전달될 때, 그게 이제 우리의 인성에 정말 극이 온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에 나에게 고통이 오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자, 여러분이 남으로부터 무시를 당했을 때 내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려면, 자, 다시 한번요. 사례를 들어볼게요. 내가 달리기를 잘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될까요? 달리기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예. 여기서 제가 피아노 3년 가르친다고 그러면 피아노가 치는 거 아니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하나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남을 용서를 잘하려면, 달리기 잘하려면 달려야 됐죠? 여러분 용서를 잘하려면 어떤 상황을 자주 맞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용서해야 될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받아야 돼. 압력을 받아야 내가 그 기회에 내가 받은 무시를 나는 용서로 돌릴 수 있지. 내가 계속 존중받는다면 나는 언제 무시받는 사람 존중해 볼 기회가 없는 거야. 잘 생각해 봐요. 그런데 이때요. 이런 가상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존중만 받고 살았다 칩시다. 무시한 사람을 볼 기회가 없었어.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연극을 해야 돼. 주변에서. 이 사람 모르게. 그럼 다 짜가지고 완전 배우들, 수준 높은 배우들이 정말 표 안 나게 감정까지 내가면서 연극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로 무시받는 그 상황, 이 사람 진짜 무시받는 걸 느끼고 거기에 대한 대응,
이거 돈 얼마나 들겠어요? 여러분 하나 무시를 시키기 위해서 실제 상황이 아니라고 한 번도 무시받을 상황이 없었다 친다면 배우를 써서 해야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야 되는 일이라고. 그럼 여러분 삶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괴롭게 한다. 이야, 이거 정말 엄청난 돈이 들어간 거라고.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라고, 이 사람도. 이 사람 진짜 힘들게 하고 있다. 이 사람이 힘들게 나를 무시하는 거야. 기분 좋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고. 얼마나 감사하냐고. 아니, 농담 아니고 진짜라고. 이게 지금 제가 말한 게 인지의 전환이잖아요. 실제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남의 무시를 용서할 수 있으려면요, 많이 당해봐야 돼. 어차피 당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평생 당해, 우리. 어차피 평생 당할 거. 그죠? 예.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봐도 무시해봐야 티가 안 나더라. 그러면 이제 나 무시할 이유가 없어지겠죠. 그때까지 여러분은 남의 무시를 받았을 때 감사. 정말 이 사람 내가 돈 주고 사서 배우러 썼다면 지금 내가 돈을 써도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써야 될 상황인데, 정말 너 나를 무시해줘서 나로 하여금 무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져보라고. 이것도 또한 인지의 범위와 깊이가 됩니다. 자, 어떤 상황을 여러분이 가져온다 치더라도 저는 그것이 여러분이 인지라는 과정에서 그 속뜻과 그 의도와 그 배경들을 인지했을 때 화가 날 리가 없습니다. 질문이 네. 있는데요. 네. 준비해도 네, 질문해 주세요. 이게 뭐 여기 맞는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접목시키면서 아까부터 계속 들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용서라는 개념이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직원 중에서 일을 잘하는 직원이 있고 못하는 직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못하는 직원은 아무래도 잔소리가 더 하고 더 관리를 하고 더 체크를 분명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상사도 그런 얘기 자꾸 하면서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는 거고 맞아요. 또 듣는 사람도 힘들고. 자기 딸이 열심히 한다고 네네. 하는데 자꾸 올라가서 체크 당하고 네. 위축되는 경우도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네. 과연 내가 편하자고 네. 방치하는 게 과연 맞는 상사인 건가 약간 어떻게 뭐 내 편하자고 생각하면 사실 네. 터치를 안 하는 게 맞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자, 조직의 안전이라든 효율성을 위해서는 또 필요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지금 계속 머릿속에 그러죠. 자, 그 상황의 기준을 제가 바꿔드릴게요. 그 아이가, 그 직원이 내 자녀입니다. 어떻게 대할까요? 바로 여러분의 태도가 다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진 줄 아세요? 드러나지 않게. 그죠? 옆에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도와주면 영향이 없다고 소리 듣잖아요. 없는 데서 조용히 시간을 내서 정말 도와주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저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를 도와주는 건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렇지만 보상 체계를 스스로 마련합니다.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줄 때 정말 남모르게 이 사람의 공으로 세워주면서 도와주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을 얻어요. 세상에 가장 귀한 게 생명이고 한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는 것이 존중인데 이 존중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더 큰 행복이 없습니다. 그 유명한 예화 있죠. 중국의 진나라 때 어떤 장수가 이제 왕이 됐어요. 작은 속국이었는데 이제 잔치를 하는데 마침 그때 잔치를 하는데 그 자기 수하 장군 하나가 자기 궁녀를 손을 댔어요. 그러니까 궁녀가 그 신하 갓을 뺏어버린 거예요. 근데 뺏고 왕한테 뭐 술 취해 있는 상태니까 왕한테 누가 나를 만졌어요 하고 갓을 뺏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밤에 자 전부 불을 끄고 신나게 놀아보자. 두 번째, 야 모두 갓 다 벗어 던져. 왕도 몰라 누군지. 그렇지만 자기 신하를 그렇게 보호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서 포위가 된 거예요. 그때 어떤 장군 하나가 쏠산에 나오더니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빨리 가십시오. 그러면서 귓속으로 그때 저였습니다. 네, 이게 이제 사람을 얻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 모습이죠. 그게 바로 사람이 귀한 걸 알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귀한 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풀어가야 될 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런 그 인지적 그걸 알아내고 내 기준을 바꾸고 기준을 바꾸는 것도 알아내야 돼요. 네, 이런 것들을 전부 동원한다면 멋진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책을 읽고 나타낼 마지막 모습은 어떤 거예요? 결국 그런 거 아니겠어요? 책을 읽고 연구하고 성장해서 마지막으로 나타내는 그것이 바로 인지적 인성의 모습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오늘 공부해야 될 지금 영역이 넘어섰는데 워낙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예, 사실 이게 풀리지 않고 우리가 다 공부를 열심히 한들 사실 어디다 쓰겠습니까? 예, 결국 남을 해치고 괴롭히는 데 쓴다면 이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지적 인성이라는 주제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이걸 잘 배워서 강사로 활동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게 방금 제가 말한 핵심만 아주 골라서 지금 얘기를 한 내용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이걸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더 묻지 마세요. 이제 이따가 카톡에다가 의견에다가 질문들 남겨주시고요. 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